대통령께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드리고자 했던 자료가 이제 공개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동의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사실 보궐선거는 저는 촛불에 선동해서 국민들이 깨어났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네, 지금 방송 내용은 4월 7일 보궐선거 우리 공화당 전략기획실장님께서 주원진 대표와 지도부에 올리는 4.7 보궐선거 결과 분석안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분석안 올린 보고서가 좋아서 일단 사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오픈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갑자기 화내지 마시고 나하고 틀리다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문재인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2030 세대와 4050 세대 등 경계층에서 중도,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인 개념의 중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충격기를 할 때 심판을 보듯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야 좌우가 싸우면 나는 이번에는 어디가 좋다라니까 이념적인 중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선한 국민들을 저는 그냥 중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4년 동안 또 이제 버티스들이 장악했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에서 이제 우리공화당의 현실과 전체적인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공화당에서 사실 보고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공화당은 그래도 정당 정치에서 대인배의 정당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리공화당의 적을 속속히 본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막판에 갈수록 우리공화당을 극으로 약간 놀면서 어떤 중도의 내연을 확장시킨 효과를 받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슈화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유권자의 마음의 표심을 자기네들의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변화를 보면 첫 번째가 2030 세대 조금 올려주세요. 2030 세대의 어떤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세훈 후보가 이제 20대에서 크게 이제 남자가 거의 이제 7대2 그리고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많지 않고 부모 세대보다도 매우 제한적인 경험이 있지만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그 어떤 연령대보다도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불복시키려고 했던 게 불복시킨다고 해서 청년들이 불복되는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이 2030 세대들이 지켜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네?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친구들이 왜 취직을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래 결정했어 라는 부분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그 페이스북 그 친구가 쓴 건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보수정당에 투표했다는 말을 했다. 작년 초선 때까지만 해도 20대는 자유한국당 찍었고 친구들한테 말을 좀 들어오는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층은 그 페이스북 그 친구가 쓴 글이지만은 한번 굳어진 투표 성향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아시겠지만 이제 70년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문재인을 지지하면 지금도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세대가 70년대 4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은 안철수와 중도의 힘이 부각됐다. 사실은 저희한테는 좀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더 이제 선거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조원진 대표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야권 단일화 부분이나 범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을 강조했지만 사실 이제 언론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먹히지 않았는데 안철수가 이제 그거를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제 부분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가볍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가지고, 진중권 한 명이 정청래를 이렇게해가지고, 김어준 조국을 완전히 압도한 선거다. 그러니까 이 진중권의 페이스북글 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물러오는 그런 선거가 됐고, 그리고 세 번째 포퓰리즘 선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한 이유는 사실 어제도 설명했어요. 예, 무슨 있어요? 예, 국내 유니스 위원 등 소설인들의 신선한 공격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니스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저널세, 임대차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본인의 내공과 전문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접근했고 결국은 언론에서도 또 이제 유니스 위원을 또 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면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남진구, 그러니까 안인수, 김성미, 고민정 같은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선거에 네거티브를 했던 사람들보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깨에 힘을 빼고 선거를 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좀 뼈아프지만 배신자들의 재등판을 조금은 암시했던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 부동산에서 포퓰리즘 선동에 대한 가끔씩 비판. 이거는 이제 누구보다도 우리 공화당에서 선식당 토지공약이나 가덕도 공약에 대해서 태극기 집회를 통해가지고 또 계속 대표님도 이 어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가슴 속에서 이 선식당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가 실용적인 부분들도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공약이 향후 선거에서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이 가능한 선거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현실이 이제 선거가 맞닥뜨리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싸운 거는 이제 촛불과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촛불과 태극기의 구도로 우리 공화당이 이슈 메이킹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매우 우리 공화당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박 후보는 촛불혁명 얘기 또 꺼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건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은 이미 촛불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태극기에서 수없이 주장했던 그 가짜 촛불, 거짓촛불에 대해서 여기 써놨지만 내로남불, 성추행, 불법과 채권, 전세가, 꼼수 이런 거에 아주 확대를 느꼈는데 그 무능한 정책, PK 방역의 서상과 한사람을 직시하면서 그 국민들은 더 이상 속았구나. 이 촛불을 근거를 후회하구나. 후회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가 바꾸기 때문에 촛불을 후회한다고 하지만 선언하기까지는 않죠. 정당에서는 선언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몇 분들이야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어느 나와서 하지만은 조국, 김어준, 남진구, 윤미향 등 촛불 정치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선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수록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장담이 고조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제 거만해지거나 오만해지면 또다시 이제 어떤 그 분위기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분석도 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좀 우리 공화당도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행복시대, 희망, 대한민국 이런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값국방이고 문재인의 집값적인 퇴진이 우리에게 희망이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가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 이슈나 언론 방송이 나왔던 것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재치 있는 그 단어들이 국민들 가슴에 쏟아졌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재치 있는 구호, 공감하는 구호로 가자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촛불 정식 선언은 당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언론 이슈가 됐을 때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이제 촛불과 결별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상당수가 촛불과 마음속으로 결별을 했고 문재인에게 그 가슴에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은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신해서 우리 공화당이 촛불 정식 선언과 또 자유혁명, 그러니까 아까 계속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유까지도 없어지는 시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유에 대한 갈망 그것이 이 자유대한민국의 상징이 아니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만든 컨셉이 사실 어려운 게 우리공화당이 국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지금부터 만든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지금부터 구축하지 않으면 선거 한 달 앞두고 우리공화당의 이미지를 국민 친화적으로 또 부드럽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힘들다.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소통과 문재인 직접회의 이 부분을 또 양대 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우리공화당의 어떤 국민 친화적 이미지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우리 당원분들이 열정적으로 고생하시고 투쟁하시지만 저도 많은 책임을 지지만은 이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당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시도당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는 시도당에 속해 있는 언론사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핸드폰에다가 언론사 핵심 이렇게 발견되어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와야지 우리공화당이 활동한다는 것을 또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끼리만의 잔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 오늘 공개될지 모르고 썼는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현재 소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이거 늘려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보궐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당이 많은 전략이 필요하고 당 지도부께서 전략을 짜시겠지만은 대선 타도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공화당이 개인대회에 모습을 보였고 또 국민에게 속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공화당의 내실을 가지고 우리공화당만의 어떤 친밀한 대선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이 좀 우리공화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키고 강화하면서 그런 내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상당히 늦어진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대표님께 보고 드리는 자료고 생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현명하게 이기는 투쟁하자. 이 말이 결론입니다.